하재표는 택시에서 60대 여성의 택시기사가 폭행을 당하는 사건. 예, 어제 새벽 4시 반경에 경기도에서 있었던 사건인데 60대 여성 택시 기사분이 한 남성에게 무차별 폭행을 당했다라고 신고를 한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 남성이 이제 바로 현장을 이탈했다고 하는데 16시간 만에 경찰이 수사를 하고 있는 도중에 그 때렸다는 남성이 가족과 함께 경찰서에 찾아와서 자수한 사건입니다. 당시의 블랙박스 영상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화풀이에 나한테 왔잖아요, 지금. 어? 그러니까 저는 교수님 입장으로 지금 짜증나는 게 많아가지고 지금 같이 해요. 경찰서에 사고 접수하고 바로 저한테 전화를 하셨더라고요. 찢어지셔서 겉으로는 몇 방 꼬매셨고 안쪽으로도 또 찢어졌다고 하시는데 그럼 이제 막 부어있고 그래서 병원 측에서도 일단 손을 못 댄다고 치과까지 다루니까 병원 가서 하라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입원을 할 정도는 아니고 그래서 뇌출혈이 있긴 한데 이게 뭐 심한 정도는 아니고 이게 주의할 수 있는 여유. 저때 당시 상황을 보면은 그야말로 화풀이로 그냥 무작정 때린 거 아닌가 생각 좀. 그렇죠. 그러니까 만취 상태래요. 소주를 먹고 만취 상태로 택시를 타서 타자마자 운전기사한테 이제 막 욕 비슷하게 한 거죠. 시비를 겁니다. 시비를 건 거죠. 내가 너무 오래 기다렸다 뭐 이런 건 아니 기다린 거하고 그 택시 운전사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택시 운전기사분이 좀 황당하잖아요. 그래서 다른 택시 타시라고 했더니 핸들을 붙잡고 사고 날 뻔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차를 세우고 나서 항의를 했더니 그냥 그다음부터 무차별 폭행이 이루어졌고 입, 귀가 다 찢어지고 뇌출혈 증상까지 있다고 하니까 상당히 많은 피해를 당한 것 같아요. 또 하나는 이게 60대 여성분이시잖아요. 운전하시는 분이 얼마나 정신적으로 충격을 받으셨겠어요. 뭐 외상도 중요하지만 이런 뭐 그냥 아무 이유도 없이 그냥 폭행을 당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본인의 화풀이 대상은 택시 운전기사를 저렇게 폭행을 했으니까 정신적으로도 상당히 큰 충격에 빠져 있는 상태다. 그렇게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서 경찰이 거의 체포를 할 정도에서 스스로 자수를 했다고 표현이 돼 있는데 이러면은 그 감형의 자수의 요건에 들어갑니까? 어차피 잡힐 거였는데? 그래도 자수한 거는 반영은 될 텐데 자수를 안 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이거는 반드시 알아둬야 되는 게 그 일반적인 상해 폭행과는 틀리거든요. 그 우리나라에 옛날에 특히 이제 버스 기사에 대해서 폭행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그 버스 기사가 폭행당해가지고 운전을 제대로 못하면 그 안에 있는 승객들까지도 심지어 사망할 수 있는 아주 굉장한 위험이 되기 때문에 특가법이 개정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에 대해서 폭행을 갖다가 하거나 상해를 하면 처벌 수위가 굉장히 높아집니다. 이거는 정말로 모든 사람들이 다 알아야 돼요. 그래서 단순히 폭행만 해도 5년 이하 징역이고요. 이번 케이스 같이 상해가 벌어지면은 저 사람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니까 3년 이상. 3년 이상. 그러니까 자수하지 않고 그랬으면 이미 이제 구속영장이 신청됐기 때문에 구속이 될 텐데 굉장히 본인이 생각한 것 이상의 자기가 실수했다라고 인정한 것 이상의 아주 가혹한 처벌이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정말로 이거는 다 기억을 갖다가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운전 중에 폭행을 하고 핸들을 막 건드려고 했다는 게 중요하다는 말씀이시죠? 그래서 버스나 택시나 마을버스나 이런 기사님들한테 손을 갖다가 대면 어마어마한 처벌이 기다리고 있다. 이렇게 기억하셔야 됩니다. 근데 하재영 표현은 이 때린 사람은 기억이 안 난다면서요, 당시 상황이. 그러니까 그게 좀 이해가 안 되는데 자수를 했다는 거잖아요. 근데 기억은 안 난다고 하니까. 자수를 했다는 건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 그러니까 알고 들어왔다는 이상하잖아요. 자수를 했다는 게 말씀하신 대로 내가 뭘 잘못하는 게 분명하게 인지를 하고 내가 이런 행위를 저질렀습니다라고 경찰한테 가서 말을 하는 게 자수인데 근데 또 기억은 안 난다고 하니까 뭘 자수를 한 것이고 뭐 어떤 근거로 경찰서까지 간 것인지 혹시 뭐 경찰이 거의 보도에 따르면 체포 직전까지 가 있는 단계라고 보도가 나왔는데 그럼 경찰에서 이 가해자한테 어떤 연락이 간다거나 주변 지인들한테 좀 압박이 있었다거나 그런 신호를 보고 간 것인지 정확한 내막은 모르겠는데 어쨌든 지금 가해 남성 40대 남성은 기억이 안 난다고 말을 하고 있고 근데 40대 남성이 60대 보통 옛날에 할머니라고 했었던 연령대 아무리 지금 고령화라고 해도 할머니라고 좀 이렇게 좀 모셔야 되는 연령대인데 40대 남성이 어떻게 아무리 술에 취했어도 그렇지 60대 그 여성을 때릴 수가 있는지 정말 이해가 안 되고
그리고 상대방이 나한테 뭘 잘못해서 내가 정말 분했다. 그래서 상대방한테 안갚음을 했어도 잘못된 건데 예. 이 경우에는 그게 아니라 다른 택시가 나를 지나쳐서 화가 나가지고 이 택시 기사, 그러니까 승차 거부를 당한 거죠. 예. 화가 난 거죠. 근데 나를 거부한 택시 기사는 지나갔잖아요. 그럼 나를 태워준 이 60대 여성 기사분은 나름대로 고마운 분이잖아요. 내가 추위에 떨고 있는데 어쨌든 나를 태워줬으니까. 예. 근데 갑자기 다른 택시가 나를 승차 거부한 것에 대한 화풀이로 나를 태워준 이 60대 여성 기사분을 때렸다는 그런 게 셈이죠. 정말 너무나 이해가 안 돼서 그리고 뭐 뇌출혈이 좀 경미한 상태라고는 하지만 어쨌든 경미한 뇌출혈 증세라도 있다는 것은 두부 부위를 상당한 정도로 가격하지 않으면 경미한 뇌출혈이라도 안 생겼을 텐데 예, 예. 그런 정도로 60대 여성을 40대 남성이 때렸다면 이것은 상당히 엄중하게 처벌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예. 근데 여기 대해서 지금 이 남성은 술에 취해서 기억이 안 난다. 어쨌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강 변호사 아까 피해자분 아들이 하는 얘기가 어머니가 그런 얘기를 하는데 처벌을 강하게 해야 이런 일이 앞으로 일어나지 않겠냐. 예, 아까 얘기가 나왔지만 그래서 이제 운전자 폭행이라고 그래가지고 예. 처벌을 강하게 해놨어요. 그래서 원래 그 폭행죄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거든요. 근데 이거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돼 있고 상해는 3년 이상의 징역이고 만약에 사망하게 되면 무기징역까지도 가능합니다.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그러니까 살인의 의도로 죽인 것이 아니고 폭행의 의도로 사망을 했다 하더라도 이게 중요한 거죠. 그래도 이제 무기징역까지도 가능하도록 이렇게 만들어놨거든요. 예. 그래서 어쨌든 강하게 처벌해야 된다는 건 맞고요. 이 범죄는 분노 범죄 플러스 만취 범죄입니다. 네. 그러니까 만취에다가 사실은 사회에 대한 분노 같은 걸 이렇게 표시하는 것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쨌든 일벌백계해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 알겠습니다.